너무 발랄하고 또 너무 창의적이고 너무 혹시 공부하면 서울시가 확실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우선 여러분 정말 환영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직업들이 있지만 서울시 공무원 최고죠? 네! 경쟁률이 아까 두 분 사회 보는데 저기 100대 1이었다고요? 네! 또 여러분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 100대 1이었죠? 네! 그러면 저분들은 1000대 1을 뜬다. 네. 정말 여러분들 보면서 제가 오히려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여러분 같은 이렇게 훌륭한 젊은이들 데리고 함께 우리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도시 서울을 못 만들겠습니까? 그죠? 네. 제가 한 달이 됐는데 너무 많은 일과 너무 많은 면담과 너무 많은 보고서에 사실 조금 지쳤는데 여기 와서 제가 완전히 기받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때문에 오늘 잠깐 지켜보고 있었지만 너무 큰 행복이었고요. 네, 저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분위기, 그런 직장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시는 여러분들 당연히 그런 점을 보고 지금 했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손 안에서 서울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물론 서울 시민들이 다 각자 자기 역할이 있지만 특히 서울시 공무원, 서울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집행하는 책임자이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지구 공무원으로 이렇게 아주 실무자로 들어가지만 그래서 때로는 또 인상 속에 파묻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또 너무 힘든 일들을 많이 겪기도 하겠지만 좀 여러분들이 기양 하나의 문서 여러분들이 내는 그 아이디어 이 속에서는 서울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서울이 아니 대한민국의 미래가 여러분들 함께 담고 있습니다. 네, 가능한 분위기가 아닌가요? 네,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제가 10가지로 드릴 텐데요. 만약에 이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걸 지킬 수 없다면 걸어 나가셔도 좋습니다. 네? 네. 첫째는요, 여러분들 앞에 그렇게 희망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을 겁니다. 행복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네. 특히 저는 공무원 생활을 많이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공사 잠깐 했고 이런 임시적인 위원장, 공직 생활을 해봤지만 그렇지만 제가 옆에서 보기에 공무원 생활이라는 게 아마 우리 선배분들 계시지만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이 길을, 여러분이 가는 이 길을 가만히 두고 나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신이 없으시면 걸어 나가십시오. 아무도 없으시네요. 네. 저는 늘 첫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결혼식 할 때 저는 이 부조금을 내는 대신에 아마 여러분들 이미 결혼한 사람은 좀 손해일 겁니다. 제가 선물을 하나 합니다. 기러기 한 쌍과 제 잡힌 카드를 하나 써줍니다. 네. 근데 써드리는 축하 카드 늘 같은 내용입니다.
하고 달라져요. 늘 처음처럼. 네.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의 첫 출발이 물론 결혼도 있지만 또 동시에 오늘 같은 여러분들의 첫 출발이기도 합니다. 이제 공직 생활을 시작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여러분 새내기 오늘 이 첫 마음이야말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은퇴하고 또 더 나아가서 정말 인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청렴하기를 여러분 요구합니다. 공무원이라는 자리가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돈 벌기 위해서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돈 벌 생각 있으면, 네.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죠? 기업으로 갔어야 되겠죠? 네. 저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명예롭고, 훨씬 더 보람찬 그런 미래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추구해야 될 가치가 돈 말고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이미 정말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를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라는 자리는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요즘 시대의 선비라는 직책이 때로는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녹을 먹는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글을 배웠다는 것만으로도 온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졌던 그런 시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공적으로 나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른 정치국과는 완전히 다른 여러분 직업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수호할 그런 책임이 있는 자리에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처음부터 주어진 이 임무에 대해서 저는 정확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가야 된다. 그것은 말하자면 공공의 수호자라고 공공의 이익의 대변자라고 하는 이 생각. 여러분들은 결국 시민들의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선거에서 공약했던 주된 내용이 시민이 시장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셨죠? 어제 1일 시민시장에 와서 제 옆에 앉아있는 거 보셨죠? 네. 그분 새 아이를 주부셨는데요. 저보다 더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위협감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똑똑해요. 요새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훈계하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시고 함께할 대상이 아니라 주체입니다. 좀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두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무원이 철밥통이기 때문에 지망하셨나요? 아니요. 뭐 조금 그렇기도 하죠. 그래서 인기가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공무원은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큰 보람을 성취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결정 하나가 아주 구체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것은 아주 특권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소리쳐 외쳐도 바로 실현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준비되어 계십니까? 예. 네. 대답하는 소리가 작아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 열정은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지혜와 경험과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늘 학습해야 된다는 사실,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시험은 이제 뭐 도사죠? 아니 서울시 공무원 지금 7급 합격할 정도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고의 지적인 능력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부해 보세요. 물론 뭐 정신없이 일하실 겁니다. 근데 내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이고 내가 어려운 시험 통과했는데 이제 뭐 아이고 그 공부 너무 지겨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는 한두 달 사이에는 차이가 없을지 모릅니다. 1, 2년 차이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게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네. 저도 한때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외우는 잘했어요. 그래서 뭐 사법시험도 합격했어요. 강사도 했습니다. 변호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연구하고 학습하고 그런 탐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글을 하나 써주셨어요. 조금만 잘. 이게 손이 좀 살림이 여러분, 큰 덕을 가지면, 큰 덕이 있으면 그 자리는 저절로 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변호사를 시작할 때 누군가가 써준 그 족자였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자리에 탐욕을 가지고 실력을 쌓을 생각은 안 하고 그 자리만 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 열심히 해요. 덕을 쌓으면 자리는 저절로 옵니다. 본인이 원치 않아도 옵니다. 사실 이런 자리 무리하게 가면요, 폐가망신하는 게 보셨죠? 네. 자기 그릇을 키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출발점에서 있기 때문에, 이제 공식 생활의 첫 시작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 좀 평생을 간직하시면 여러분의 미래는 저절로 보장되기 어려운 생각합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 수첩 아시죠? 네? 안 신문도 안 해요. 저는 이렇게 꼼꼼하게 수첩에 적습니다. 제가 꼼꼼 원순이라는 거 아시죠? 여기만 적는 게 아닙니다. 메모라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학습의 첫 출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이 머리는 지혜의 셈이라는 것은 이렇게 파면 팔수록, 그 다음에 그 옹달샘에 물을 떠낼수록 더 물이 깨끗한 물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아예 쓰지 않고 몇 년 방치하면요, 더 이상 옹달샘에 물이 솟아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자기가 맡은 직무에 관해서 또는 인적 업무에 대해서 덜 연구하고 자료를 찾고 그걸 스크랩하고 그걸 모아가는 그런 습관으로 만드세요. 그것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습니다. 저는 한때 사람들이 저보고 별명을 여러 문제 연구소 소장이라고, 하도 여러 문제 관심이 많으세요. 사실 서울시라고 하는 이 방대한 이게 어떻게 감당해내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조금은 다행스럽게도 정말 많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해요. 또 생각해왔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스크랩 제 방 보셨죠? 온라인 저 하실 때 스크랩 한 거 보셨죠? 대학생 시절부터 제가 스크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신문 스크랩은 사실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저는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신문은 매일 그러질 않고 나오잖아요. 저는 그걸 매일, 여러분 보세요. 신문을 보고
신문이나 잡지를 보고 그것을 또 이 뭐랄까 저기 체크를 하고 그죠? 오려내고 A4 이면지에 붙이고 그리고 어느 파일에 그것을 넣을 것인지 고민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요일날 하루 종일 앉아있어도 다 못합니다. 근데 그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저는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왔는데요. 요새 와서 이걸 포기할까 고민 중입니다. 서울시장의 자리는 스크랩 하는 걸 용납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시장실 보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짓을 하고 싶은데 우리 저 동문 여러분들이 다 지키고 있어요. 제가 퇴근을 해야 퇴근을 하시겠더라고요. 저는 그게 밤새고 하고 싶은데 그 제가 땅굴 파겠다는 얘기에 보셨죠. 여러분들 그렇게 해도 누가 감시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제가 사무실에서 그렇게 일을 오래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취미처럼 하세요. 재밌습니다. 어떤 하나의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져간다는 것은 너무나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 딱 오늘 집에 가시면 즐겨찾기에 뉴욕타임즈 같은 거 하나 넣어보세요. 아셨죠? 네. 그리고 우리가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뉴욕 시청이나 런던 시청이나 동경 도청이나 이런 것은 매일같이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게 또 회원가입하면요 매일까지 보내줘요.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서울에서 4시간 거리 비행기 타고 언어는 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있죠?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3시간 가면 마닐라가 있으니까 타갈로그, 네, 거기까지는 안 해도 좋습니다. 영어는 기본적이죠. 언어라는 것은요, 문화의 소통의 도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나라 신문을 볼 수 있다는 것은요, 그 나라의 웹 서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직 상승할 수 있는 새로운 문명을 접할 수 있는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당장 언어의 학원을 등록하십시오. 저도 일본어, 영어는 대강합니다. 근데 요새 옆에 통역이 계속 있으셔서 실력이 많이 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국어를 제가 2005년에 미국의 스탠포드 가서 한 학기 강의를 하면서 동시에 제가 중국어 강의를 들었습니다. 책을 한 권을 뗐는데 시험도 보고요. 그랬는데 책을 딱 덮으니까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짜이즈엔 하나 외로. 네, 나이가 들어서는 언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나이 아직 20대, 30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일본 중국어 정도는 기본으로 꼭 해두시길 바라고 조금 여유가 되면 불어 정도는 해두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람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과의 차이가 큽니다. 이런 어떤 기전이라고 할까요? 때로는 야심이죠, 여러분. 여러분 아시잖아요. 영어 무슨 말 배운 게 뭐죠? Be ambitious. Boys, be ambitious를 말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boys and girls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성이 훨씬 더 많으니까. 네. 야심을 가지십시오. 그 야심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자리에 대한 야심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위상, 여러분들의 그릇을 키울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 4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 성장에 대한 노력을 또 투자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역량과 수준만큼 서울시의 미래가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금년에 20조가 넘는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 20조 원의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우리 공무원들의 식견과 역량과 지혜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신을 늘 단련하고 자신을 늘
성장시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아까 보니까 뭐 여러분 저거 하셨더라고요. MT를 하셨죠? 지역 운영을 하셨죠? 근데 보니까 벌써 뭐 그냥 해롱해롱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제가 이번 이 선거 나오기 전에 뭐 했는지 아시죠? 백두대간을 탔잖아요. 지리산에서부터 설악산까지 600km를 매일 쉼없이 걸었습니다. 처음엔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뭐 그 정도 산 딱 보면 요건 한 20분짜리, 30분짜리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건강해야 됩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요가를 해도 좋고 어떤 종교적 영성을 갖춰도 좋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마음, 네, 편벽되면 안 됩니다. 공무원은 그렇지 않나요? 네,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공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네, 늘 평정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은 평소에 꿈의 시간을 갖고 이렇게 투자해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단련한 힘에 저는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아까 민원 뭐 체험 저 훈련도 하던데요. 이 민원 여러분 민원인들이 늘 착한 사람만 있으신 건 아니죠? 네. 여러분들 아마 견디기 힘든 여러분의 자제력을 시험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일어나서 그분이 뺨을 때리겠어요? 아니면 멱살을 잡고 뭐 건들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해도 여러분은 평정심을 갖고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자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정말 아니 그런 소리만 네, 견디기 힘든 민원인이 찾아와서 여러분을 계속 괴롭히고 있어요. 자, 그래도 웃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웃으셔야 돼요. 저도 여기 지금 어디 다른 걸로는 안 있죠? 네. 아, 여기 많이 있구나. 네. 무조건 참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도 참잖아요. 네. 인내가 필요한 것이 전 공식인 것 같습니다. 네. 벌써 7번째가 됐네요. 네. 저는 자신의 신념을 키워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공무원. 그죠? 네. 지금 여러분들은 뭐 신나고 즐겁게 이 공직 생활을 출발하셨지만 세월이 가고 네, 연륜이 쌓이면서 저 위에서 내려오는 그 지시, 명령, 그런 것에 여러분의 그 많은 꿈이 시듭니다. 근데 저는 이것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윗분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건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공무원은 상명하복의 관계가 있습니다. 명령을 복종하고 지시를 이행해야 하는 그런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명령과 지시가 잘못된 것일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적어도 시장을 하는 동안에 그런 얘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말하다가 불리를 당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러면 윗분들 굉장히 불안해지시는데요. 저는 윗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시장한테 좀 대드시기를 바라요. 네. 왜냐하면 사람은 전지전능한 사람이 없잖아요. 네. 실수를 방지하고 우리가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저는 최상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팀워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는 누구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네. 미국이라는 나라 여러분 아마 여행해본 분 계실 겁니다. 거기서 공부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가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회가 돌아가나 싶습니다. 서로 다른 인종들끼리 그것도 뭐 그냥 수없이 최근에 몰려온 사람들까지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이민의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존 F 케네디가 쓴 책에도 그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잘 유지되고 나라가 부강한 이유는 바로 이런 다양성과 그런 상호의 비판, 그런 문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직장 안에서 정적과 같이 고요하기만 하는 그런 사회, 그런 직장은 저는 그래서 결코 창조적인 그리고 역동적인 미래를 저는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내기 공무원 여러분들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섰는가? 나는 왜 공무원이 됐는가? 그렇게 월급 제대로 받고 늘 매달 적당히 있으면 월급이 나오고 그런 직장을 여러분 선택하셨다면 지금 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신과 신념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그 성취로 말미암아서 시민들이 행복해져요. 저는 그런 공무원, 그런 서울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공무원 사회를 오히려 바꿔 가시기 바랍니다. 수능은 물론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게 많죠. 선배님들이 갖고 있는 이 지혜도 저는 상만큼 많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그런 문화보다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갖고 왔던 그 발랄한 문화를 가지고 또 기존의 선배들을 또 바꿔가야 돼요. 이런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좀 전에 팀웍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특별히 9번째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이것이 돌출이라 그럴까? 그래서 말자가 되기도 하죠. 근데 이 돌출과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합리적인 그런 생각, 또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지 제가 돌출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은 또한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인사의 원칙에도 이번에 발표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혼자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팀워크라는 게 실제 일을 성취하는 데는 너무나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구를 할 때요, 자기가 그냥 골문까지 한 선수가 끝까지 가져가면 잘 되겠어요? 네? 가장 골을 잘 넣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골을 넣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걸 보조하는 사람도 점수를 많이 얻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저는 그래야 여러분의 동료와 또 상사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혼자는 잘하는데 보면 완전히 그걸 뭐라 그러죠? 제가 그 표현 잘 모르는데 독불장군 맞습니다. 저를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기억이 점점 기억이 자꾸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독불장군은 어디에도 존재하기 힘듭니다. 특히 우리 서울시는 너무나 방대한 이런 조직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9번째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시대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보라는 겁니다. 그게 저는 통찰력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실천하는 일이 우리 사회를 곧바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의 비전, 또 사회를 바라보고 시대를 앞서서 통찰할 수 있는 그 힘이 너무나 소중하게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게 인구학적 변화를 잘 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 벌써 인구가 막 감소하고 있죠. 출산율이 지금 이제
서울시가 간신히 1을 넘었더라고요. 과거에 0.6일 했잖아요. 그리고 또 1인, 2인 가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지금 46%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주택 공급을 하는데 4인 가구를 중심으로 하던 그 정책은 벌써 바꿨어야 했죠. 근데 아직도 4인 가구 중심이 되어 있고, 지금 은평 뉴타운에 60평 이상의 대형 가구가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수많은 사회적 변화 트렌드에 너무나도 예민하게 늘 관심을 갖고 통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학습하고 공부하라는 얘기가요, 헛된 얘기가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기억나시죠? 대원군이라는 참 어찌 보면 위대한 정치인입니다. 대원군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때 쇄국 정책을 펼 때입니까, 여러분? 네, 결국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배우고 또 따라잡고 우리가 앞서야 되는, 때로는 저는 서울시가 앞서 있는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늘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경, 아까 제가 웹사이트에 늘 매일같이 들어가 보시라고 했죠. 뉴욕, 런던을 늘 눈여겨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배우고 우리가 하는 거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행동들을 언론들은 파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파격은 좀 파격이죠? 네. 그런데 잘못된 파격입니까? 그렇게 벌써 아무나 어떡합니까? 네. 저는 새로운 변화와 창조는 늘 필요한 노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는 다른 이런 선진 제국이 그런 또 도시들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통찰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네. 또 첫 번째 얘기와 꼭 같습니다. 초심을 그대로 간직하라는 얘기입니다. 첫 마음, 여러분들이 첫 출근하던 그 마음 그대로, 네, 늘 그 생각, 그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시면 저는 정말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또 여러분 스스로 대변하는 그런 훌륭한 공무원이 되실 겁니다. 제가 보니까 우수 공무원 표창한 순서가 많더라고요. 네, 그렇게 저하고 자주 만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될 자신 있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